자, 30번 한번 봅시다. 자, 30번 보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n은 2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n은 3 이상이다. 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자가 가려진 게 많으니까 그냥 각각 먼저 한번 그려봅시다. 범위 신경 쓰지 말고 구간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우리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따로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로 y는 x 빼기 2분의 a x 빼기 a n 빼기 n 유리함수 그리러 갑시다. 이거는 뭐 표준형도 아닌 것이 일반형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y는 x 빼기 2분의 a에 x 빼기 2 해주고 플러스 2a 해주고 마이너스 an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식은 y는 x 빼기 2분의 요거 a로 묶어내 쓸게요. 2 빼기 n 플러스 a 빼기 n 요렇게 잡히게 되겠네.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했을 때 여기 점근선은 항상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 x는 2 하나랑 또 y는 a 빼기 n입니다. 됐지? 그럼 좌표 평면으로 점근선 두 개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졌는데 여기 값의 자체가 양수면 요렇게 그려질 것이고 여기 값이 음수면 요렇게 그려질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요놈 2 빼기 n이라는 것은 이미 음수입니다. 그러면 a 값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네. a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자체 분자 자체가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개형일 거고, 그 다음 a가 만약에 음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자체는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젠 무리함수 그려보면 2번 y는 마이너스 a 루트 x 빼기 n 빼기 n 이거 자체는 꼭지점 자체가 n, 마이너스 n인 게 확실하고 얘도 정의역 자체가 x가 n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질 건 확실하단 말이야. 여기 그려질 건 확실해. 근데 여기 자체가 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위로 그려질래 아래로 그려질래가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a가 만약에 양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함수가 될 것이고, a가 음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가 양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좀 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케이스를 a의 범위로 나눠 봅시다. a가 0보다 작을 때부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제는 하나의 좌표 평면에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x는 2다라는 점근선 한 개 그려주고요. 그 다음 y는 a 빼기 n이란 점근선을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y는 a 빼기 n에서 얘가 무조건 음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n이. 근데 a도 음수니까 얘도 확실히 음수인 건 확실하지. 개꿀딱. 그래서 y는 요렇게 a 빼기 n을 그릴 거고, 이건 무리함수부터 그리면 좋겠다. 무리함수는 꼭지점 n, 마이너스 n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n, 마이너스 n을 찍으면 봐봐래. 요 n, 마이너스 n이 확실하게 요 점근선보다는 위에 찍히겠다는 게 확실해진다.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n에서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n에서 음수를 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n보다는 더 아래 여기 점근선이 존재하겠다. 수평 점근선이 마이너스 n보다는 더 아래 찍히겠다. 더 그려지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개형을 무리함수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 다시 유리함수로 넘어가게 된다면 요렇게 이제 점근선 두 개 그려짐에 따라서 여기 영역 여기 그려질 거잖아. 맞지? 그럼 a가 음수면 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한쪽에 그려지는 건 확실하겠네. 요렇게 한쪽에 그리는 건 확실하겠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섬세하게 그리냐? 우리는 이 유리함수를 x가 n이
되기 전까지 딱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리함수한테 x의 n을 한번 넣어 본다면 잘 봐. x 빼기 2분의 n 빼기 2분의 an 빼기 an 빼기 n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거 자체 봐봐. 요 n으로 이거 두 개 봐봐. 빼지면 뭐가 돼? 0이 된다. 아, 그러면 얘가 꼭지점이 n, n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n, n을 지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함수가 될 것이다라는 것 예상할 수가 있겠죠. a가 음수임에 따라 유리함수는 요렇게 그려지는 개형이 될 것이고 이 유리함수가 n, n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지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fx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됐죠? 자, 그러면 요 좀 읽어봅시다. 자, 이 절대값 fx는 t다라는 것. 그래프를 왜 그리려 노력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요 방정식의 해석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와 y는 t라는 상수함수, 즉 x는 x축과 또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 y는 t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gt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건 y는 fx일 것이고 그 다음 y는 절대값 fx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그래프를 x축 위로 접어 올린다라는 개념으로 잡으면 되겠죠. 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 위로 접어 올린 게 y는 절대값 fx다라는 것. 그럼 이젠 접으러 갈 겁니다. 그럼 요 놈이 접힌다라고 하면 이 점근선 따라가요. 즉 여기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여기가 y는 이거의 부호 반대에 마이너스 a 플러스 n 점근선 따라오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접혀서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됐지? 그 다음 이 부분도 접히겠죠? 이 x축 아래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가 땅땅땅땅땅땅 n, n으로 점이 딱 올라올 거고 접히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절대값 fx가 그려지겠다. 여기 그려놓은 게 y는 절대값 fx이다 입니다. 알겠죠? 지금 쌤이 케이스 잡은 거, A가 음수일 때 케이스 잡은 게 이게 답일 듯. 네.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다른 케이스도 할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여기 fx, 절대값 fx 그려졌다. 그러면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수에서 gt라고 했는데 요 봐봐. 가조건 봐봐. gt가 2가 되는 거. 즉 y는 t라는 상수함수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딱 2개인 순간이 언제니? 그랬을 때 t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을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럼 지금 그림 보면 요 만나는 교점 y는 t를 그렸을 때 상수함수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인 순간은 지금 이게 최소가 맞습니다. y는 0일 때가 최소가 맞아요. t가 0일 때 최소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만족한다는 거지. 그 다음 또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은 또 어딨냐? 요런 데죠. 요런 데 여기. 맞지? 이렇게 y는 t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또 이렇게 2개가 될 것이네요. 근데 그 외의 공간은 없네요. 여기서는 4개, 3개죠, 3개. 왜 3개입니까? 무리함수 쭉 올라갈 거니까. 여기 끄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3개.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여기 교점 1개, 여기 교점 1개.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정리를 하면 요 점근선, 여기 점근선 있지. 이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2분의 3n이 되어주세요 라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가능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1n은 마이너스 a고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a입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지금 바로 정답을 찾은 겁니다. 원래 웬만하면
안 되는 케이스부터 잡으려 했었는데 이것부터 처리하고 가죠. 됐나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은 A가 음수일 때의 fx 상황은 가조건까지는 만족을 시킨다라는 것. 됐죠? 그 다음 나 조건 보러 가겠습니다. 자, 나 조건 보면 요 GN부터 처리할까요? GN이란 게 뭐야? 자, fx랑 절대값 fx랑이죠. 절대값 fx랑 y는 n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는 뜻인데 n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y는 n이라는 직선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래서 GN은 3입니다. 그에 따라서 G 절대값 F5라는 것은 2여야만 하겠죠. 그럼 아까 GT가 2가 되는 순간을 총 정리해, 뭐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한번 언급을 했었어. GT가 2가 되는 순간, GT가 2가 되는 순간의 T의 값은 일단 0일 때 가능해. 여기 때 맞지? 여기 때 딱 두 개 하나, 둘 가능하다 했지. 그 다음 또 이걸 경계로 해서 이것보다 위에 그려진다면 교점은 2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까지 가능한 거겠죠. 지금 정리하면 y는 n보다는 위쪽에 그려지고 y는 이것보다 이 점근선보다는 어떻게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점근선이 딱 대주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 되는 게 맞다고. 그에 따라 이 절대값 F5 있죠. 이거 미안합니다.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t의 값이 있지 않습니까? n보다는 크고 t의 값이 n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을 때 2분의 3n보다 작거나 같을 때 gt의 값이 2가 됩니다. 그에 따라 이 절대값 F5다라는 것은 0이거나 아니면 이거 절대값 F5라는 게 n보다는 크고 2분의 3n보다는 작거나 같아줘야 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나 조건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제부터 시작이긴 하나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하겠네요. 됐지? 그러면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걸 만족하게 하는 n의 모든 값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케이스로 볼 것입니다. F5의 값이 0이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5를 대입할 거야. 그런데 그 F5가 0이 되는 상황이 여기에 5를 넣었을 때일 수도 있고 여기에 5를 넣었을 때일 수도 있어. F5는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상황을 또 나눠줘야 돼. 여기 1번 케이스 잘 봐. 여기 이 범위에 들어갈 때입니다. 5가 이 범위에 들어갈 때, 즉 n은 5보다 클 때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F5다라는 것은 3분의 5a 빼기 an 빼기 n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럼 그게 0일 때입니다. 근데 아까 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a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여기 대입합시다. 그럼 3분의 5a 빼기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a는 0이 되고 2a는 0이 되고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a는 0이다. 그럼 a로 묶어내면 2a 플러스 11은 0이다. a는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거나 그런데 a가 0일 수 없습니다. a가 0이면 n은 0이 되니까 탈락. 그럼 a가 마이너스 11일 때는 n은 11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설정한 가정 n이 5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인정. 그래서 답은 일단 n은 11 한 게 나왔다.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케이스 n이 기본적으로 3 이상이 됐으니까 넣어주고 이번엔 5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들어가겠죠. 그럼 F5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5는 마이너스 A 루트 5 빼기 N 2 빼기 N 이게 되는 거고 이게 0일 때 그럼 A 값 N의 N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루트 5 플러스 2A
그 다음 플러스 2a는 0이 되고 a는 0일 수가 없으니까 양변에 a 나눠주고 그에 따라 요게 0이 되려면 요 루트 안에 있는 5 플러스 2a가 4가 돼주면 되겠지. 그럼 2a는 마이너스 1이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됐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에 따라서 n이라는 것은 1이 나온다. 탈락이 되겠습니다.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됐죠? 아, 이거 만만치 않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이 범위를 만족할 때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F5다라는 그 값이 요놈 거일 수도 있고 요놈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케이스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케이스 n이 5보다 클 때,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빌립시다. 이거 이제 정리하러 갈 겁니다. 아까 F5가 요렇게 정리가 됐었다. 이 케이스 n이 5보다 크면 말이야. 그러면 요거의 값 3분의 5a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a. 아, 왜 이러냐. 요거의 값이 n보다는 크고 2분의 3n보다는 작거나 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 n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니까 좀 식이 더러울 걸로 예상되니까 여기 아까 F5 넣었던 거 여기에서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n 넣읍시다. 그냥 요거는 여기죠. 여기다가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n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5n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n 제곱 그 다음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게 F5의 값이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하고 갑시다. 얘는 6분의 n 제곱 빼기 5n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6n 이렇게. 그럼 6분의 n 제곱 빼기 11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F5의 값이다. 그럼 F5의 절대값을 딱 씌웠을 때에 절대값 씌웠을 때에 n보다 크고 2분의 3n보다 작거나 같다. 아우 빡세다. 이렇게 되겠죠. 다행히 양변에 n은 나눌 수 있습니다. n 어차피 양수일 것이기 때문에 요 n 빼기 11 들어갔을 때 n 어차피 절대값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변에 n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6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6보다 절대값 n 빼기 11이 더 크고 그 다음에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요렇게 연립을 풀었을 때 n 빼기 11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n 빼기 11은 6보다 크다. 그 다음 이렇게 풀었을 때에 n 빼기 11은 마이너스 9보다 크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는 n이 5보다 작거나 n은 17보다 크다. 맞지? 그 다음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n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또는 17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fn이 5보다 크다라는 케이스다. 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n 값만 믿으면 되겠죠. 18과 19와 20 이렇게 n의 값이 한 게 찾아지게 되겠네요. 됐죠? 네. 조금 빠르게 했어요. 이거 조금 연산은 좀 빨리 본인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흐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직 덜 끝났어요. 이젠 이 범위로 갑니다. 이 범위로 됐을 때입니다. 그럼 F5는 이거다. 그치? 그럼 F5를 딱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시 한번은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n 넣을 거야. 그러면 2분의 n 루트 5 빼기 n 빼기 n이 들어가고 거기다 절대값을 딱 씌웠을 때 그게 n보다 크고요. 2분의 3n보단 작거나 같아주세요. 라는 것.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n으로 약분할 수 있겠네. 양변을 다 n으로 나눌 수 있겠네. 그럼 얘는 n 절대값 2분의 루트 5 빼기 n 빼기 1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겠고 호호 귀찮아 죽겠네. 얘는 얘가 음수일 수가 없죠. 얘가 음수일 수가 있나? 얘가 음수일 수가 있나? n이 3, 3이 제일 최소잖아. 맞네. 이거는 무조건 양수네. 얘는 무조건 양수네. 이건 좀 센스껏 해야겠네. 얘는 무조건 양수네요. 왜냐하면 n에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값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을 수 있을 때가 언제야? 제일 작을 수 있을 때가 5까지 가능하지. 음수일 수 있구나. 정신 차리자. 자, 미안합니다.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겠네요. 3 넣으면 아니네. 아, 바보네. n이 아무리 커봤자 5잖아. 그치? 아무리 커봤자 5야. 그럼 그때는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n이 아무리 작아봤자 3이야. 아무리 작아봤자 3이야. n이 3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1, 0이잖아. 그치? 얘가 바보야. 얘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겠네. 맞지? 그래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받고 이렇게 풀린다고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1을 빼게 되면 요렇게 될 것이고 이미 탈락이죠. 이 케이스는 이미 탈락이네. 얘가 어떻게 돼? 얘가 음수인데 맞지? 얘가 음수인데 어떻게 요게 사이의 범위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이 케이스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n이 가능한 값은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을 때 이게 끝.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근데 우린 첫 번째 케이스가 아까 A가 뭐였을 때였어? 어딨냐? A가 이제 음수였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이제 양수일 때 하러 갈 겁니다. 벌써 까먹었을 것 같은데. 진짜. 봅시다. 그래도 해야죠. A가 이제는 양수일 때입니다. 빨리 걸러질 것 같아요. 그래프 그려보니까 빨리 걸러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fx 그리는 걸로 갑시다. 자, A가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유리함수부터 그리러 갈 겁니다. 유리함수식은 y는 x 빼기 2분의 a의 2 빼기 n 플러스 a 빼기 n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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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x는 2다라는 점근선이 딱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또 무리함수는 잘 들어라. 무리함수는 여기 n, 마이너스 n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y는 마이너스 a 루트 x 빼기 n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a가 양수임에 따라서 얘는 음수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됐나요?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유리함수로 들어가서 점근선 x는 n과 그 다음에 이제 y는 a 빼기 n을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네. A가 양수임에 따라서 요 값은 마이너스 n보단 위에 있다. 근데 점근선이 또 양수일지 이렇게 음수일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빨리 걸러보려고 해. 여기서 만약 첫 번째로 A 빼기 n이 양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점근선이 요렇게 잡혀. y는 A 빼기 n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잡혀. 그리고 유리함수에서 요 A가 양수임에 따라서 여기가 음수고 얘는 양수, 그럼 얘는 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요렇게 하나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 요렇게 하나 그려지게 될 것이야. 됐지?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야. 점근선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근데 이거는 fx가 그려졌지만 이 케이스는 아예 탈락이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 왜냐하면 이 부분이 x축 위로 접어 올린 게 절대값 fx잖아.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 간에 x축에 맞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충 한 개 예를 들어서 그려놓았다 생각했을 때 요 절대값 fx랑 y는 t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 중에 t가 0인 건 없습니다. t가 0일 때, 즉 y는 0일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 방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캐치하고 이해해줘야 위의 케이스 1번 케이스를 이해하고 온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탈락. 그러면 이제는 a 빼기 n이 음수일 때로 가야겠죠. 그럼 이 점근선 자체가 이제 유리함수의 점근선 자체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얘보단 위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y는 a 빼기 n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 같아요. 얘도 유리함수를 그렸을 때
요가 음수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 그럼 요렇게 대충 그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확실한 건 얘도 요렇게 올라올 건 확실하다. 유리함수가 요렇게 올라올 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도 될 듯. 그러면 이 부분을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fx를 접어 올리면 요 점근선 따라와서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되고 요 부분 접히겠죠. 요 부분 접히고 요 부분 접히고. 그 다음 요 놈은 저 붕 떠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 절대값 fx를 그렸을 때 y는 0이랑 만나는 교점에서 두 개가 돼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어떻게 해도 탈락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다음 한 개 더 남았긴 하죠. 뭐 남았습니까? a가 n이랑 뭐 할 때? 같을 때. 이거 한 개 남았네.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y는 a 빼기 n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점근선 자체가 뭐일 때? 0일 때 그려놓겠습니다. 그럼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 돼요. y는 a 빼기 n. 그럼 그대로 또 a는 아직까지도 양수기 때문에 요놈 양수, 요놈 음수. 그래서 요놈은 음수.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건 확실하다.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이걸 접어 올렸다. 이 fx를 접어 올렸다. 그럼 이렇게 붕 떠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다시 y는 0이랑 만나는 교점의 수가 두 개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쉽게 탈락시키면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안에서도 많은 케이스를 나눴지만 사실상 조금 귀찮았을 뿐 막 어렵진 않다. 근데 이제 고2 올라온 학생들한테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형식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게 좀 발전하게 되면 수능 모의고사가 되는 것이죠.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수능 연습할 때도 해놓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답은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n의 값에 모든 n의 값은 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30이다. 이거 두 개 더하면 38이다. 그래서 68이 최종 답이 되겠네요.